나는 네가 내 전부인 줄 알았다. 나는 지금 이 편지를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쓰고 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고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빗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날이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듣는 빗소리는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예전이라면 이런 날 꼭 전화를 해왔을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 비 와? 우산 있어? 그 아이는 서울에서도 내가 비를 맞을까봐 걱정했거든요. 지금은 그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 말이 아직도 귓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나는 22살에 결혼했어요. 경북 의성이 고향이에요. 논밭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 거기서 나고 자랐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남편은 아버지 친구 아들이었어요. 소개를 받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키가 크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없어서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결혼하고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작은 월세방에서 살았어요. 남편은 공장에 다녔고 나는 집을 지켰어요. 그 시절엔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남편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끔이었어요.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한두 잔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사흘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엔 매일이 됐어요. 술만 마시면 달라졌어요. 눈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당신은 맨날 집에서 뭐 해? 내가 벌어오는 거로 사는 게 편하지.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나는 처음엔 대꾸를 했어요. 그러면 더 심해졌어요. 그 다음엔 침묵했어요. 침묵하면 더 화를 냈어요. 어느 날은 그이가 손을 올렸어요. 뺨이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날 밤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할까 했어요.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5달이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그게 시작이었어요. 1994년 4월이었어요. 봄비가 내리던 날. 진통이 시작된 게 새벽 1시였어요. 남편은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어요. 나는 혼자 짐을 챙겼어요. 미리 싸놓은 가방이 있었어요.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 아기 옷 3벌. 아기 옷은 가위로 잘 안 들어간다고 앞으로 여밀 수 있는 걸로 준비했어요. 가방을 들고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아기 나오려나 봐. 남편이 눈을 비볐어요. 지금? 택시를 탔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에 진통이 점점 심해졌어요. 나는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놀랄 것 같아서. 병원에 도착해서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 시절엔 남편이 분만실에 못 들어왔어요. 혼자였어요. 간호사 1명이랑.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었어요. 진통이 올 때마다 이를 악물었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힘줘요. 한 번만 더. 몇 시간이 지났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딸이에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딸이라는 게. 나는 딸이었으면 했어요.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딸이면 좋겠다 싶었어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너무 작았어요. 이렇게 작은 게 사람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그 작은 눈이 잠깐 닫혔어요. 나는 그 눈을 보면서 내가 엄마가 됐구나. 처음으로 느꼈어요. 수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맑을 수, 맑을 정. 맑고 맑게 살라고. 그 이름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 눈이 맑았으니까요. 수정이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나는 겁이 났어요. 이 작은 걸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건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멀리 계셨어요. 친정엄마도 의성에 계셨어요. 나 혼자였어요. 수정이가 울면 일단 안았어요. 젖을 물렸어요. 기저귀를 갈았어요. 그래도 울면 등을 두드렸어요. 밤새 그랬어요. 낮에도 그랬어요. 어떤 날은 수정이가 울고 나도 울었어요. 둘이 같이. 남편은 일하고 왔다는 이유로 밤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수정이가 있었으니까. 이 아이가 있는 한 나는 괜찮아놨어요. 수정이가 처음 웃은 날. 2달이었어요. 낮잠 자다가 깨서 나를 보더니 웃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웃음, 그냥 방긋. 나는 그 웃음이 너무 좋아서 수정이 앞에서 온갖 표정을 지었어요. 또 웃게 하려고. 그 아이가 웃을 때마다 나도 웃었어요. 수정이가 처음 걸었던 날, 11달이었어요. 거실 바닥에 털썩 앉아서 나는 손을 내밀었어요. 수정아, 이리 와. 수정이가 가구를 잡고 서 있었어요. 나를 보면서 한 발을 내밀었어요. 그러다 휘청했어요. 나는 숨을 멈췄어요. 수정이가 다시 균형을 잡았어요. 2번째 발을 내밀었어요. 3번째. 그리고 내 품으로 쓰러졌어요. 나는 그 아이를 안았어요. 잘했어, 잘했어, 수정아. 수정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날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수정이 오늘 걸었어. 그래? 응, 3발이나 걸었어. 잘 됐네.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은 그랬어요. 기쁨을 같이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날은 괜찮았어요. 수정이가 걸었으니까. 수정이가 걸은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집이 날아간 날 수정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남편이 사고를 쳤어요. 회사 공금에 손을 댔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 다닌 회사인데 설마 싶었어요. 그런데 형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서류를 들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완전히 알았어요. 순식간에 집이 날아갔어요. 전세 보증금도, 내가 몰래 모아둔 적금도 다 남편 빚 갚는 데 들어갔어요. 남편이 내 명의로 된 통장도 건드려 놓은 게 그제야 나왔어요. 잔액이 20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나는 하룻밤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나도 힘들어 못 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어찌나 어이없던지
아이 하나를 두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건지. 수정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뭐야? 짐은 왜 이렇게 없어? 나는 말했어요. 수정아, 우리 이사해야 해. 갑자기? 응. 아빠는 잠깐 다른 데 계실 거고. 수정이가 나를 봤어요. 눈치를 채는 것 같았어요. 이사 어디로? 아직 모르겠어. 엄마가 알아볼게. 그날 밤 나는 수정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수정이가 내 등을 토닥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 둘이면 돼. 그 말이 나한테 전부였어요. 우리 둘이면 된다는 그 말이. 남편이 나가고 나는 수정이를 데리고 반지하로 이사했어요. 창문 아래로 발이 지나다니는 그런 방이었어요. 여름엔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가 피었어요. 겨울엔 바닥에서 찬기가 올라왔어요. 수정이 방에 카펫을 깔았어요. 내 방에는 못 깔았어요. 하나밖에 없어서. 어느 날 수정이가 내 방에 들어오다가 엄마 방은 왜 카펫 없어? 엄마는 괜찮아. 안 추워? 안 추워. 수정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에 수정이가 용돈 모아서 카펫을 사왔어요. 중고 가게에서 산 작은 카펫이었어요. 엄마 방에 깔아. 나는 그 카펫을 받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꼭 참았어요. 수정이 앞에서 울기 싫었어요. 고마워. 엄마, 추우면 말해. 말할게. 그 말이 고마웠어요. 추우면 말하라는 그 말이. 그 반지하 방에서 우리가 보낸 시간들을 나는 아직 기억해요. 여름이 제일 힘들었어요. 창문 아래로 사람들 발이 지나가는데 열기가 올라왔어요. 선풍기 하나로 버텼어요. 수정이가 땀을 흘리며 자는 걸 보면 에어컨을 사줘야 하는데 싶었어요. 그런데 에어컨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수정이가 자면 선풍기를 수정이 쪽으로 돌렸어요. 나는 더위 속에서 버텼어요. 어느 날 수정이가 눈을 떴어요. 엄마, 왜 선풍기가 나한테만 있어? 잠결에 움직인 거야. 거짓말. 나는 웃었어요. 엄마는 더위 잘 타는 편이 아니야. 나는 엄마가 더위 타는 거 봤어. 그 아이는 눈치가 빨랐어요. 다음 날부터 수정이가 선풍기를 중간에 놨어요. 우리 사이에 두면 둘 다 시원하잖아. 그 아이가 그랬어요. 우리 사이에 두면 둘 다 시원하다고. 그 말이 생각나요, 지금도. 겨울도 힘들었어요. 반지하는 바닥에서 찬기가 올라왔어요. 전기장판을 수정이 방에 깔았어요. 내 방엔 없었어요. 수정이가 전기장판을 끌고 나왔어요. 엄마 방에 깔아. 내 방은 됐어. 안 돼. 가져가. 우리는 그 전기장판을 가지고 실랑이를 했어요. 결국 거실에 같이 깔았어요. 둘이 나란히 거실에서 잤어요. 엄마, 이러면 둘 다 따뜻하잖아. 그날 밤 좁은 거실에 나란히 누워서 수정이가 잠든 걸 봤어요. 숨소리가 고른 걸 듣다가 나도 잠들었어요.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남편이 나가고 나서 나는 두 군데서 일했어요. 낮에는 식당, 밤에는 편의점. 식당 일은 새벽 6시에 시작했어요. 국 끓이고 반찬 준비하고 손님 받고 설거지. 오후 3시에 끝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1시간 쉬다가 저녁 6시에 편의점으로 갔어요. 자정까지. 자정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수정이가 자고 있었어요. 나는 수정이 방문을 열어서 자는 얼굴을 봤어요. 그게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아이 자는 얼굴을 보는 게. 식당 사장님이 좋은 분이었어요. 이름이 박 씨였어요. 애 키우는 거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어. 이거 갖다 먹어. 남은 음식을 자주 챙겨줬어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꼭 참았어요. 편의점도 사장님이 좋았어요. 밤에 혼자 있는 거 걱정된다면서 뒷문 자물쇠를 바꿔줬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날 수정이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나는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식당에서 무거운 국솥을 들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등 쪽으로 번쩍하는 게 느껴지더니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식당 사장님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왜 그래요? 잠깐만요. 병원 가야 해요. 응급실로 갔어요. 디스크가 터졌다고 했어요. 입원을 해야 한다고. 최소 2주라고 했어요. 나는 계산을 했어요. 이번 달 수정이 생활비, 다음 달 초 등록금 납부. 2주 입원하면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면 돈이 없어요. 나는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사흘만 있으면 안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더 계셔야 해요. 형편이 안 돼서요. 의사 선생님이 잠깐 나를 봤어요. 최소 일주일은 있어야 해요. 나는 닷새를 있었어요. 더 있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닷새에 퇴원했어요. 퇴원하고 나서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식당으로 나갔어요. 사장님이 보더니 말했어요. 왜 나왔어요? 더 쉬지.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정말 괜찮아요. 나는 그날도 이랬어요.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때마다 이가 갈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수정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공부하는 아이한테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수정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왔어요. 방문을 닫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말수가 줄었어요. 수정아, 밥 먹어? 나중에. 지금 먹어야지. 나중에라고. 예전엔 없던 말투였어요. 나는 그게 섭섭하면서도 이럴 때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이런다고 했으니까. 어느 날은 참다 못해 방문을 열었어요. 수정아, 엄마한테 왜 이래? 왜 이래는 뭐야? 말도 안 하고 방에만 있고. 내가 언제 말을 안 해? 지금도 그러잖아. 수정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 있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문제가 좀 있어. 무슨 문제? 걔네들이 나를 좀 따돌려.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언제부터? 1달 됐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엄마 힘들 것 같아서. 그 아이는 그랬어요. 나한테 짐이 될까봐 1달 동안 혼자 다 사귀었어요. 나는 그 아이를 안았어요. 수정아, 엄마한테는 다 말해. 알겠어? 엄마가 힘들든 안 힘들든 네 이야기는 다 말해야 해. 수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후로 방문을 닫는 날이 줄었어요.
수정이가 대학교 첫 방학에 내려왔어요. 서울에 올라간 지 5달 만이었어요. 나는 역에 마중을 나갔어요. 수정이가 나오는 걸 보는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머리가 길어졌고 옷도 전과 달랐어요. 서울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눈이 마주치니까 엄마! 하면서 뛰어왔어요. 그제야 내 수정이었어요. 집에 와서 짐을 풀었어요. 이것저것 사왔어요. 엄마 드라마 좋아하잖아. 이거 사왔어. 이건 뭐야? 새로 나온 과자야. 유명하대. 이건? 학교 앞에서 파는 핫도그 소스. 엄마 좋아할 것 같아서. 나는 그것들을 받으면서 웃음이 났어요. 이 아이가 서울 가서도 나를 생각하고 샀구나. 저녁을 먹으면서 수정이가 학교 얘기를 했어요. 교수 얘기, 친구 얘기, 동아리 얘기. 얼마나 신났는지 밥 먹는 것도 잊었어요. 나는 듣기만 했어요. 그 얘기들이 하나도 안 지루했어요. 수정이 목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살았구나 싶었어요. 대학 시절 수정이가 대학에 간 첫 해, 나는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그 아이 방이 텅 비어 있었어요. 청소를 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어요. 치울 것도 없는 반이었는데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텅 빈 게 싫어서. 수정이가 학교에서 전화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엄마, 오늘 수업 어땠는지 알아? 어땠어? 교수님이 진짜 재밌어. 근데 목소리가 졸려. 크크. 엄마, 웃었어? 아니. 웃었잖아. 그 아이랑 전화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었어요. 밥도 그 시간에 맛있었어요. 수정이 전화 받으면서 먹는 밥이. 방학에 내려왔을 때 수정이가 라면을 끓였어요. 엄마, 이제 나 요리 잘해. 그래? 응, 달걀 후라이도 잘하고. 달걀 후라이가 요리야? 엄마, 대학생한테는 요리야. 나는 웃었어요. 수정이가 끓인 라면을 먹었어요. 좀 짰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어? 응, 맛있어. 진짜? 진짜. 그 아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라면 하나로. 그게 행복이었어요. 우리한테. 수정이 취직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식당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사장님이 받으라고 했어요. 합격했어, 엄마. 나는 행주를 내려놨어요. 손이 젖어 있었어요. 어디? 일지망. 나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들려? 들려. 기쁘지 않아? 기뻐. 왜 아무 말 안 해? 기뻐서. 귀에서 사장님이 부셨어요. 합격했어요, 딸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이 말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요. 좋은 날인데. 나는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와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 밥이 그렇게 달 수가 없었어요. 반찬 하나에 밥 한 공기. 근데 맛있었어요. 수정이 소식 때문인지 그냥 맛있었어요. 수정이가 취직하고 첫 월급을 받은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월급 받았어. 그래? 응, 엄마 통장 번호 알려줘. 왜? 돈 보낼게. 나는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안 보내도 돼. 엄마, 넌 네 거 해. 엄마, 나 첫 월급인데. 수정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웃었어요. 그럼 조금만.
통장 번호를 알려줬어요. 전화를 끊고 기다렸어요. 문자가 왔어요. 입금 알림이었어요. 금액을 보고 나는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야, 이게 뭐야? 수정이가 웃었어요. 엄마, 그냥 써. 이렇게 많이 보내면 너는 뭐 먹어? 나는 회사에서 밥 나와. 거짓말하지 마. 진짜야. 엄마, 맛있는 거 사 먹어. 나는 그날 정말 오랜만에 혼자 고깃집에 갔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혼자 먹는 거라 좀 어색했지만 맛있었어요. 수정이가 사준 거라 더 맛있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삼겹살이었어요. 수정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온 건 취직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했을 때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어요. 시장을 3번 다녀왔어요. 처음엔 갈비찜 재료를 샀어요. 집에 와서 생각하니 잡채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또 갔어요. 오다가 전도 붙여야겠다 싶어서 한 번 더 갔어요. 온 집을 청소했어요. 수정이 쓰던 방도 깨끗이 치웠어요. 수건도 새 거 꺼내놓고 방향제도 새로 달았어요. 화장실도 특별히 청소했어요. 손이 바빠서 다행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가슴이 두근거려서. 수정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이쪽이 민혁 씨야.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어요. 우리 수정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민혁 씨가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어머니, 이것도 드세요. 어머니, 갈비찜이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더 드세요. 어머니라는 말이 처음엔 어색했는데 들을수록 좋았어요. 밥 먹고 나서 민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해. 앉아 계세요. 수정이가 옆에서 웃었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그 둘을 봤어요. 나란히 서서 설거지하는 걸. 어깨를 맞대고. 그게 이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딸이 행복하겠구나. 수정이가 결혼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뭘 해줄 수 있는지 생각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정이한테 물었어요. 엄마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엄마, 그냥 와주면 돼. 그게 다야? 응. 수정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있어주는 게 제일 좋아. 그 말에 나는 뭔가 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몇 달 동안 조금씩 모았어요. 식당이라면서 편의점 알바하면서 한 달에 조금씩. 결혼식 전날 수정이한테 봉투를 줬어요. 엄마, 이게 뭐야? 조금이지만 신혼집에 보태. 수정이가 봉투를 열었어요. 엄마, 많지는 않아. 엄마, 이거 어떻게 모은 거야? 그냥 조금씩. 수정이가 울었어요. 엄마, 안 받을래. 받아. 왜? 엄마 마음이야. 수정이가 그 봉투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 모습이 내가 본 수정이 모습 중에 제일 예뻤어요. 결혼식은 봄에 했어요. 나는 그날 한복을 입었어요. 혼자 사는 처지에 새로 맞추기가 부담스러워서 빌렸어요. 분홍색 한복이었어요. 경대 앞에서 화장을 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오늘 수정이가 시집을 가는 날이구나. 그게 실감이 안 났어요. 그 작은 아이가, 그 조그만 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나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예뻤어요. 너무 예뻤어요. 수정이가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안 울어. 눈물 나잖아. 기뻐서 그런 거야. 수정이가 나를 안아줬어요. 드레스가 구겨질까봐 살살. 그래도 꼭 안아줬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수정이가 입장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었어요. 나도. 결혼하고 나서 수정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신혼이니까 바쁜 거라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내가 먼저 해야 했어요. 전화를 하면 응 하고 받고, 바빠? 물으면 응 하고, 짧게 끊겼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1시간씩 통화하던 아이였는데, 명절이 됐을 때 수정이가 안 온다고 했어요. 민혁 씨 부모님 댁 가야 해서. 그래, 알겠어. 나는 혼자 차례를 지냈어요. 제사 음식을 차리면서 이상하게 수정이 몫을 차렸어요. 나도 모르게. 나중에 보니까 두 사람 분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쓸쓸하게.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서울에 올라갔어요. 수정이한테 미리 말했어요. 엄마가 한번 올라가도 될까? 오면 되지, 뭘 물어봐. 그 말이 좋았어요. 와도 된다는 말이니까.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뭘 사가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간장게장을 만들어 갔어요. 아이스박스에 싸서. 깻잎 장아찌도. 수정이가 밥 비벼 먹는 걸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수정이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수정이 얼굴이 편하지 않았어요. 엄마, 갑자기 오면 어떡해. 미리 말했잖아. 아, 맞다. 들어가서 앉았어요. 사위는 외출 중이라고 했어요. 차를 끓여줬어요. 마주 앉았는데 어색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정이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나는 가져온 반찬통을 꺼냈어요. 간장게장 만들어 왔어. 좋아하잖아. 고마워. 그 말이 전부였어요. 2시간쯤 있다가 내려왔어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수정이한테 직접 물었어요. 수정아, 엄마가 뭘 잘못했어? 수정이가 잠깐 침묵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엄마. 그런데 왜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침묵이었어요. 엄마, 나 좀 내 삶 살면 안 돼? 그 말이 심장에 박혔어요. 내 삶 살면 안 돼. 내가 수정이 삶을 방해하고 있었던 건가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어. 그게 서로를 위한 거야. 거리. 자식하고 거리를 둔다는 게 어떤 건지 나는 몰랐어요. 알겠어. 끊고 나서 방 안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다음 날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한테 자꾸 연락하지 마. 나 힘들어. 나는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어요. 혹시 내가 잘못 읽은 건가 싶어서. 그런데 분명히 자꾸 연락하지 마 라고 적혀 있었어요. 3달 만에 한 번 전화한 게 자꾸 연락하는 거였나요?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에 혼자 엉엉 울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울 줄은 몰랐어요. 연락이 끊어진 동안 나는 이런 하루를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어요. 없었어요. 항상 없었어요. 그래도 매일 봤어요. 마트에 갔다가 수정이 좋아하는 과자가 눈에 띄었어요. 손이 갔다가 내려놨어요. 줄 사람이 없으니까. TV를 보다가 딸 나오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꺼버렸어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수정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봤어요. 사진이 바뀌어 있었어요. 민혁 씨랑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이 웃고 있었어요. 잘 지내는구나. 잘 지내면 됐어.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친구 박 씨한테 털어놨어요. 박 씨가 말했어요. 나도 그랬어. 우리 아들도 결혼하고 연락 뜸했어. 근데 애 낳고 나서 달라졌어. 애 낳으면 달라져. 자기가 낳아봐야 알거든, 엄마 마음을.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말도. 어느 날 수정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나는 순간 멍했어요. 임신을 했다는데 왜 전화가 아니라 문자인지. 나는 한참 있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잘됐다. 몸 건강히 있어.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괜찮냐고, 어디서 나을 거냐고, 입덧은 괜찮냐고. 그런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날 밤 나는 혼자 마트에 갔어요. 수정이가 어릴 때 입덧한다고 신 게 먹고 싶다 했던 게 생각나서. 매실 음료를 집었다가 내려놨어요. 어디다 보내지? 그냥 거기 두고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수정이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 씨는 옆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정이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한테서 답장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정이는 결혼하고 나서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연락을 했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부담이 됐습니다. 주말마다 오라는 연락, 이걸 왜 이렇게 했냐는 연락, 거기다 친정엄마 연락까지 더해지니까 수정이는 모든 연락이 다 부담이 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직접 말 못하고 엄마한테 화풀이를 한 거였습니다. 수정이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미안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낳던 날 분만실에서 수정이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소리내서 부른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너무 아파서, 너무 무서워서. 옆에 민혁 씨가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간호사가 안겨줬을 때 수정이는 펑펑 울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보면서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도 나를 이렇게 안았겠구나. 이렇게 작은 걸 이렇게 안고 이렇게 울었겠구나. 수정이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 모든 걸 참았는지. 이 작은 게 손에 안기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수정이는 아이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3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2번을 울려도 안 받았다가 다시 걸어왔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정아? 응,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아기 낳았어. 침묵이었어요. 잠깐의 침묵. 그래? 응. 건강해? 응, 건강해. 또 침묵이었어요. 엄마, 응, 미안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나지 않았어요. 서운해야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수정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응, 그 아이한테는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수정이가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알겠어, 엄마. 그거면 됐어. 엄마, 보고 싶어. 나도. 다음 날 나는 기차를 탔어요. 가방에는 별게 없었어요. 갈아입을 옷 하나, 수정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그게 다였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들판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수정이를 처음 안았던 날, 그 작고 붉은 얼굴, 그 가느다란 손가락. 그게 벌써 30이 넘었어요. 엄마가 됐어요. 기차가 서울역에 들어서는데 나는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기쁜 것도 같고 서러운 것도 같고 그냥 다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어요.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수정이 병실을 찾았어요. 문 앞에 서서 잠깐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수정이가 침대에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했어요. 나를 보더니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그 아이 곁으로 갔어요. 손을 잡았어요. 수정이 손이 차가웠어요. 고생했어. 그 말 한마디에 수정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만 흘렸어요. 나는 그 손을 꼭 쥐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한참 있다가 수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기 볼래? 그럼.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왔어요. 작고 붉은 얼굴이었어요. 나는 그 아이를 안았어요. 수정이를 처음 안았던 날처럼. 눈물이 났어요. 그냥 났어요. 이름 정했어? 엄마가 정해줘. 나는 그 아이 얼굴을 봤어요. 서윤이. 서윤이? 맑을 서, 빛날 윤. 맑을 빛나라고. 수정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이 보고 싶었는데.
서윤이를 처음 안았을 때 나는 수십 년 전이 떠올랐어요. 수정이를 처음 안았던 날. 똑같이 작고 똑같이 붉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수정이를 처음 안았을 때는 두려웠어요. 이 작은 걸 내가 키울 수 있을까?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서윤이를 안았을 때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냥 따뜻했어요. 이 아이도 잘 크겠구나 싶었어요. 수정이가 잘 키워줄 거니까. 나는 서윤이한테 말했어요. 아무도 못 들었어요. 아기한테 혼자 중얼거렸어요. 서윤아, 할머니 꼭 닮지 않아도 돼. 엄마 닮아라. 엄마가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너 때문에. 수정이가 물었어요. 엄마,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기한테 뭐라고 했잖아. 비밀이야. 수정이가 웃었어요. 나도 웃었어요. 셋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셋이. 집에 돌아와서 나는 수정이 어릴 때 사진을 꺼냈어요. 앨범에 있는 것들, 낡은 앨범이었어요. 첫 장, 병원에서 찍은 사진, 수정이가 태어난 날. 조그만 게 포대기에 쌓여 있었어요. 내가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때 내가 26이었어요. 지금의 수정이보다 어렸어요. 다음 장, 100일, 돌, 유치원 졸업, 초등학교 입학. 사진마다 수정이가 자랐어요. 나도 같이 늙었어요. 마지막 장, 수정이 결혼식.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는 수정이. 옆에 내가 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그 사진을 오래 봤어요. 서윤이한테도 이런 날이 오겠지. 수정이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서윤이도 수정이한테 해줄 거야. 그게 이어지는 거니까. 앨범을 닫았어요. 서랍에 넣었어요. 언젠가 서윤이한테 줄 거예요. 이게 네 엄마의 역사야. 이게 우리 집 역사야. 그렇게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종이를 꺼냈어요. 서윤이한테 쓰는 편지. 서윤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써두고 싶었어요. 서윤아,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할머니는 알아. 네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네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엄마를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집에 사랑이 넘친다. 네가 태어나서 더 넘친다. 건강하게 자라라.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특히 네 엄마한테. 엄마는 너한테 모든 걸 줄 거야. 그러다 지칠 때가 오면 그냥 안아줘. 그것만 해줘.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야. 할머니가. 기차가 역에 들어섰어요. 나는 편지를 접었어요. 이건 나중에 줄 거예요. 서윤이가 조금 더 크면. 아이를 키운다는 것.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나는 수정이를 낳기 전엔 몰랐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한동안은 몰랐어요. 그냥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을 함께 보는 거였어요. 수정이가 처음으로 개미를 발견했을 때, 엄마, 이게 뭐야? 개미야. 어디 가는 거야? 집에 가는 거야. 개미도 집이 있어? 응? 어디? 땅 속에.
수정이가 쪼그리 앉아서 개미를 오래 봤어요. 나도 옆에 쪼그리 앉았어요. 우리 둘이 개미를 봤어요. 그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개미 하나 보는 게. 수정이가 처음으로 무서운 꿈을 꿨을 때 새벽에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달려갔어요. 왜 울어? 괴물이 나왔어. 괴물은 없어. 있었어. 없어. 엄마 봐. 수정이가 나를 봤어요. 엄마 있으면 괜찮아? 응. 그럼 엄마 옆에 있을래? 우리 둘이 한 이불에서 잤어요. 수정이 머리카락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가 좋았어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런 날들의 합이었어요. 개미를 같이 보던 날, 한 이불에서 자던 날, 그 날들이 다 합쳐져서 수정이가 됐어요. 수정이는 내가 힘든 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말은 안 했어도.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수정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상장을 들고 왔어요. 엄마, 나 상 받았어. 그래? 뭐로? 글짓기. 무슨 글 썼어? 수정이가 상장 뒤에 종이를 꺼냈어요. 제목이 뭐야? 엄마. 제목이 엄마야? 응. 나는 그 글을 읽었어요. 내용이 기억나요. 우리 엄마는 새벽에 나가요. 내가 일어나기 전에. 저녁엔 늦게 와요. 내가 잠들 때쯤에. 엄마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서 처음엔 외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엄마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나 때문인 거. 나는 엄마한테 잘해야겠어요. 엄마가 힘들지 않게.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참았어요. 수정이가 다 알고 있었어요. 말을 안 한 것뿐이었어요. 다 알면서 엄마한테 잘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뿐이었어요. 그 아이가. 연락이 끊어진 날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더 자세히 말할게요. 처음 한 달은 버텼어요. 수정이가 원하는 거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해하려고 했어요. 2달째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밤에 자다가 깼어요. 수정이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이 시간에 잠이 안 온다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다고. 그런데 전화를 하지 못했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전화 대신 핸드폰을 봤어요. 수정이 번호. 눌렀다가 끊었어요. 눌렀다가 끊었어요. 3번째엔 전화를 했어요. 신호가 갔어요. 1번, 2번, 3번. 자동응답이 됐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끊었어요. 3달째엔 박 씨한테 털어놨어요. 박 씨가 들어줬어요. 말없이 옆에 앉아서. 그게 위로가 됐어요. 말이 없어도. 4달째엔 포기하려고 했어요. 이러다 영영 연락 못하겠다. 그냥 기다리자. 수정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편해졌어요. 기다리기로 마음먹으니까. 수정이한테서 전화가 온 날 나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수정이 어릴 때 쓰던 수건이 나왔어요. 가장자리가 다른 오래된 수건. 버려야 하는데 못 버리고 있었어요. 그 수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수건 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수정이었어요. 나는 수건을 내려놨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그 한 글자에 내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정아? 응,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아기 낳았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꽉 쥐었어요. 그래? 응. 건강해? 응, 건강해. 아기도? 응. 나는 그 대화를 아직도 기억해요. 짧은 대화였는데 그 짧은 대화 안에 그 오랜 시간이 다 담겨 있었어요. 엄마, 응, 미안해. 나는 그 말을 듣고 수건을 더 꽉 쥐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눈물이 났어요. 수정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응. 그 아이한테는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수정이가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그 울음소리가 어릴 때 수정이 울음소리랑 똑같았어요. 병원을 다녀온 이후로 수정이가 달라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왔어요. 서윤이를 안고. 처음엔 어색했어요. 오랫동안 멀었으니까. 그런데 서윤이가 있으니까 어색함이 금방 없어졌어요. 엄마, 서윤이 좀 봐줘. 나 잠깐 자도 돼? 자, 내가 볼게. 수정이가 방에 들어갔어요. 나는 서윤이를 안고 거실에 앉았어요. 서윤이가 눈을 뜨고 나를 봤어요. 할머니를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서윤이한테 속삭였어요. 서윤아, 할머니야. 기억해? 서윤이가 손을 뻗었어요. 내 손가락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나는 그게 좋아서 한참 그냥 앉아 있었어요. 수정이가 1시간쯤 자고 나왔어요. 엄마, 서윤이 울었어? 아니, 정말? 나랑 잘 놀았어. 수정이가 서윤이를 봤어요. 서윤아, 할머니 좋아? 서윤이가 웃었어요. 수정이가 나를 봤어요. 엄마, 서윤이가 엄마 좋대. 나도 웃었어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 편지를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더 쓰고 싶은 말이 많지만 수정이한테 하고 싶은 말, 서윤이한테 하고 싶은 말. 그건 직접 할게요. 이제는 할 수 있으니까. 딸아, 엄마가 많이 기다렸어. 기다리는 게 힘들 때도 있었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 그래도 기다렸어. 네가 내 딸이니까. 그게 다야. 네가 내 딸이라는 게 그게 이유의 전부야.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아무리 멀어져도, 아무리 오래 연락이 없어도 엄마는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어. 서윤이 잘 키워라. 그리고 너도 잘 살아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엄마가. 수정이가 5살 때였어요. 우리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놀이터가 있는 공원. 수정이가 거기를 좋아했어요. 미끄럼틀을 특히 좋아했어요. 내가 아래에서 받으면 수정이가 위에서 내려왔어요. 10번이고 20번이고 지칠 줄을 몰랐어요. 엄마, 또! 응? 엄마, 또! 그래. 나는 그날 2시간을 거기 서 있었어요. 다리가 아팠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수정이가 내려올 때마다 그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수정이가 7살 때였어요. 처음으로 혼자 편의점에 가겠다고 했어요. 엄마, 나 혼자 갈 수 있어. 혼자는 안 돼. 왜? 아직 어려. 나 이제 커. 크면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수정이가 토라졌어요. 그날 저녁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왔더니 수정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응? 나 말 들을게. 혼자 안 갈게. 그래. 대신 같이 가줘. 우리 둘이 손을 잡고 편의점에 갔어요. 수정이가 아이스크림을 골랐어요. 이거. 하나? 엄마 거도 하나. 내 것도 골라줬어요. 우리 둘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달았어요. 수정이 손이 녹아서 끈적했어요. 내 손도 끈적했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수정이가 8살 때였어요.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어요. 시험지를 들고 달려왔어요. 엄마, 나 100점! 잘했다. 상 줘. 상이 뭐? 엄마, 새끼손가락.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수정이가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이게 상이야? 응, 엄마 손가락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어요. 10살 때였어요. 학예회에서 노래를 했어요.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시작 전에 관객석에서 나를 찾았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수정이가 웃었어요. 나도 웃었어요. 그 아이가 무대에서 노래를 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틀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나는 가장 크게 박수를 쳤어요. 남편이 나가고 나서 집이 조용해졌어요. 그게 처음엔 좋았어요. 술 냄새도 없고 고함 소리도 없고 조용한 집. 그런데 어떤 날은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어요. 수정이가 학교에 간 낮 시간, 혼자 집에 있으면 이 집에 나 혼자라는 게 실감이 났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게. 그럴 때는 TV를 크게 틀었어요. 소리라도 있으면 나으니까. 수정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소리가 필요 없었어요. 수정이가 신발 벗는 소리, 가방 내려놓는 소리. 엄마, 나왔어. 그 소리 하나로 집이 다시 집이 됐어요. 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수정이가 있으면 집이고, 없으면 그냥 방이라는 걸.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수정이가 집에 돌아올 때 집이 따뜻했으면 해서. 식당 사장님 박 씨. 그분이 없었다면 내가 버텼을지 몰라요. 처음 식당에 들어갔을 때 사장님이 물었어요. 혼자 아이 키워요? 네. 몇 살? 중학교 2학년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열심히 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일하면서 보니까 사장님이 알게 모르게 챙겨줬어요. 반찬을 싸줄 때도 내 것은 특별히 더 넣어줬어요. 수정이 먹으라고. 내가 힘들어 보이는 날은 오늘은 일찍 들어가요. 라고 했어요. 어느 날 내가 말했어요. 사장님, 감사해요. 많이 도움이 됐어요. 사장님이 말했어요. 아이고, 뭘요. 나도 혼자 키웠어. 우리 아들. 아는 거예요. 사장님도 혼자였구나. 그 말에 우리 둘이 잠깐 웃었어요. 같은 처지끼리. 수정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도서관에 살다시피 했어요. 주말에도 갔어요.
나는 그게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밤 12시가 넘어서 수정이가 도서관에서 집에 왔어요. 밥을 안 먹은 게 분명했어요. 수정아, 밥 먹었어? 응. 진짜? 응? 어디서? 편의점에서. 나는 프라이팬을 꺼냈어요. 밥 해줄게. 엄마, 늦었어. 금방 해. 진짜 괜찮아. 앉아. 나는 밥을 데우고 계란말이를 냈어요. 수정이가 좋아하는 거. 수정이가 앉아서 먹었어요. 배가 고팠는지 빠르게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말했어요. 맛있어, 엄마. 그래.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어. 나는 웃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밥은 꼭 먹어야 해. 응. 알겠어? 응, 엄마.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을 때 나는 그게 다 그 아이가 열심히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나도 한 것 같아요. 새벽에 만들어준 도시락도, 밤늦게 만들어준 계란말이도. 그게 다 합쳐져서 수정이가 됐을 테니까. 서윤이가 태어나고 수정이가 처음으로 아이를 안았을 때 나는 그 옆에 있었어요. 수정이 얼굴을 봤어요. 그 표정이. 내가 수정이를 처음 안았을 때 내 표정이랑 똑같았어요. 무섭고 떨리고 그런데 너무 좋고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표정. 수정이가 서윤이를 안으면서 떨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엄마, 나 잘못 안고 있는 거 아니야? 잘 안고 있어. 머리가 뒤로 가는 것 같아. 머리 받쳐줘. 그렇게. 이렇게? 잘하네. 수정이가 서윤이를 내려다봤어요. 서윤이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자는 건지 그냥 있는 건지. 엄마, 자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예뻐? 나는 웃었어요. 네가 나았으니까. 수정이가 나를 봤어요. 엄마도 나 낳았을 때 이랬어? 응. 이렇게 예뻤어? 더 예뻤어. 수정이가 다시 서윤이를 봤어요. 더 예쁘다고? 엄마 눈에는. 수정이가 잠깐 있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그냥 흘렀어요. 왜 울어? 몰라. 왜 울어, 수정아? 그냥 엄마가 이런 기분이었구나 싶어서. 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수정이 손을 잡았어요. 서윤이를 아는 손. 셋이 잠깐 그렇게 있었어요. 말없이. 그게 충분했어요. 30. 수정이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나는 서울에 있는 수정이 집에 있었어요. 며칠 있어주기로 했어요. 새벽 2시였어요. 서윤이가 울었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수정이 방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나갔어요. 수정이가 서윤이를 안고 있었어요. 엄마, 왜 일어났어? 나도 들렸어. 배고픈 거야? 모르겠어. 한 번 줘봐. 내가 할게. 힘들잖아. 엄마, 나 연습해야 해. 수정이가 서윤이한테 젖을 물렸어요. 서윤이가 먹기 시작했어요. 조용해졌어요. 수정이가 의자에 앉아서 서윤이를 내려다봤어요. 나는 그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을 봤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새벽 2시, 조용한 거실. 서윤이 먹는 소리만 들렸어요. 수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응. 진짜? 응. 너는 할 수 있어. 어떻게 알아? 내가 했으니까. 수정이가 잠깐 나를 봤어요. 그러다 다시 서윤이를 봤어요. 엄마 되는 게 이런 거야? 음, 힘들다. 음, 근데 싫지는 않아. 나도 그랬어. 수정이가 웃었어요. 새벽 2시에. 피곤한 얼굴로. 그래도 웃었어요. 나는 그 웃음이 좋았어요. 수정이 집에 있는 동안, 낮에는 내가 서윤이를 봤어요. 수정이가 쉬는 동안. 서윤이랑 둘이 있으면 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서윤이가 알아듣지 못해도. 서윤아, 오늘 날씨 어때? 창밖 봐봐. 해가 났네. 우리 나중에 공원 가자. 엄마가 어릴 때 할머니랑 공원 갔었어. 미끄럼틀 타고 그랬어. 서윤이도 나중에 타고 싶겠다. 서윤이가 천장을 보면서 손발을 움직였어요. 응? 타고 싶어? 그래, 같이 가자. 할머니가 받아줄게. 혼자 웃었어요. 서윤이 손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제일 작고 귀했어요. 수정이가 어릴 때도 이랬는데 그게 벌써 30이 넘었어요. 엄마가 됐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서윤이도 금방 클 거예요. 걷고 말하고 학교 가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작은 손을 기억할 거예요. 이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잡던 거. 기억하면서 살 거예요. 수정이가 낮잠을 잘 때 나는 서윤이를 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서윤이도 자고 있었어요. 그 집을 둘러봤어요. 수정이가 민혁 씨랑 꾸민 집이었어요. 깔끔했어요.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수정이 결혼식 사진, 민혁 씨랑 여행 간 사진, 그리고 구석에 작은 사진 하나가 있었어요. 수정이 어릴 때 사진이었어요. 내가 안고 있는 사진. 수정이가 2살쯤 됐을 때.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봤어요. 가져왔구나. 서울 올라오면서 가져왔구나. 그 사진이 거기 있다는 게 뭔가 말로 표현이 안 됐어요. 버리지 않았다는 게. 그 아이가 나를 어딘가에 두고 있었다는 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아이가 사진은 가져갔다는 게. 나는 서윤이를 더 꼭 안았어요. 수정이 집에 있는 동안 민혁 씨랑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했어요. 수정이가 자고 있고 나랑 민혁 씨랑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민혁 씨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응? 뭐가? 수정이가 연락을 못하게 한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을 못했어요. 수정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정이가 왜 힘들어했어요? 민혁 씨가 잠깐나 있다가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연락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정이가 지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친정엄마 연락까지 더해지니까 아무래도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수정이가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알아요.
그냥 좀 지쳤던 거예요. 제가 더 잘 살펴봤어야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봤어요. 좋은 사람이구나. 수정이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구나. 고마워요. 제가요? 수정이 옆에 있어줘서. 민혁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이 좋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됐어요. 수정이가 역까지 나왔어요. 서윤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수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또 올 거야? 자주 올게. 서윤이 보러. 서윤이도 보고 수정이도 보고. 수정이가 웃었어요. 엄마, 나 뭐가 더 좋아? 수정이. 진짜? 그럼 서윤이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둘 다 좋아. 근데 수정이가 먼저 좋았으니까. 수정이가 유모차 손잡이를 잡으면서 잠깐 아래를 봤어요. 엄마, 나중에 서윤이 크면 서윤이한테 할머니 이야기 해줄게. 뭔 이야기?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나는 그 말이 뜻밖이었어요. 굳이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돼. 아니야, 할 거야. 서윤이가 알았으면 좋겠어. 자기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기차가 들어왔어요. 나는 가방을 들었어요. 수정이가 나를 안았어요. 수정이 어릴 때처럼 꼭. 잘 들어가, 엄마. 서윤이 잘 키워. 수정이도 잘 지내? 응. 기차에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플랫폼에서 수정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서윤이 손도 잡아서 같이 흔들었어요. 서윤이는 영문도 모르고 그래도 손이 흔들렸어요. 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수정이가 작아지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봤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비어있는 집.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예전에는 텅 빈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가득 찬 느낌. 수정이 목소리가 귀에 남아 있었어요. 서윤이 냄새가 손에 남아 있었어요. 그게 가득 찬 것 같았어요. 나는 저녁을 혼자 먹었어요. 밥이랑 김치랑. 그런데 맛있었어요. 전에는 혼자 먹는 밥이 맛없었는데 이번엔 맛있었어요. 이상하죠? 달라진 건 없는데. 수정이 연락이 끊겼을 때랑 지금이랑 밥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수정이가 있다는 걸 아는 마음, 서윤이가 태어났다는 걸 아는 마음, 그게 밥맛을 바꿔놨어요. 집에 돌아온 뒤로 수정이가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한 장, 서윤이 자는 사진. 그 다음엔 2장, 서윤이 눈 뜬 사진. 서윤이 첫 목욕 사진. 나는 그 사진들을 저장했어요. 하나하나. 어느 날은 동영상을 보냈어요. 서윤이가 손발을 버둥거리는 영상. 소리가 들렸어요. 아, 아! 서윤이 소리. 나는 그 영상을 15번 봤어요. 15번. 볼 때마다 웃음이 났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볼 줄 몰랐어요. 박 씨한테 자랑했어요. 봐봐, 우리 서윤이야. 박 씨가 핸드폰을 들고 봤어요. 아이고, 예쁘다. 그렇지? 닮았네, 수정이랑. 그렇지? 수정이는 어머니 닮았으니까 서윤이도 어머니 닮은 거네. 나는 웃었어요. 그 말이 좋았어요. 박 씨가 말했어요. 이제 좀 살겠네. 오래 힘들었잖아.
잘 됐어, 진짜.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했어요. 수정이가 서윤이를 데리고 내려온 건 서윤이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엄마, 내려가도 돼? 그럼 내려와. 수정이가 민혁 씨랑 같이 왔어요. 서윤이를 데리고. 나는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수정이 좋아하는 반찬도 하고 민혁 씨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갈비도 샀어요. 수정이가 도착해서 들어오는데 서윤이를 안고 들어오는 게 그게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어요. 내 집에 손자가 들어오는 게.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혁 씨가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고생했어. 서윤이를 받았어요. 서윤아, 할머니 집이야. 서윤이가 두리번거렸어요. 처음 온 곳이니까. 낯선 곳을 둘러보는 눈이. 수정이 어릴 때 눈이랑 똑같았어요. 처음 보는 걸 볼 때 그 눈이 동그래지는 게. 수정이랑 똑같이 생겼어. 엄마, 나도 알아. 코도 똑같고. 엄마, 눈도. 엄마, 알겠다고. 민혁 씨가 웃었어요. 수정이가 어린애같이 굴었어요. 그 모습이 좋았어요. 수정이네가 내려온 그날, 아침에 갈비를 구웠어요. 수정이가 먹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 집 갈비가 제일 맛있어. 어디 갈비를 사도 여기만 못해. 민혁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없어요. 그냥 오래 재워놓는 거예요. 얼마나요? 이틀. 이틀이요? 전날부터 하면 이틀 됐나? 어제 아침에 재웠으니까. 민혁 씨가 웃었어요. 그 정성이 비법이네요. 수정이가 말했어요. 민혁 씨, 우리 엄마 요리 다 이래. 정성으로 해. 수정이한테 물려받아야겠다. 나는 못해. 왜? 엄마처럼 못 기다려. 나는 웃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서윤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수정이랑 민혁 씨랑 나랑 셋이서. 수정이가 유모차를 밀었어요. 나는 옆에서 걸었어요. 엄마, 여기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지? 많이 달라졌어. 저기 떡볶이집 있었는데. 없어진 지 오래됐어. 아, 거기 맛있었는데. 그러게. 수정이가 걸으면서 어릴 때 기억을 말했어요. 저기서 넘어진 적 있다고. 저기서 친구랑 싸웠다고. 저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었다고. 나는 들으면서 걸었어요. 이 아이가 이 동네에서 컸구나. 이 골목골목을 다 알고 있구나. 그게 새삼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민혁 씨가 서윤이를 안고 있었어요. 나랑 수정이는 부엌에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수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응? 나 엄마한테 진짜 미안해.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어요. 알아. 화 안 났어? 났었지. 지금은? 지금은 없어. 수정이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왜 없어? 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서윤이 때문에. 서윤이가 왜? 서윤이 보니까 다 없어졌어. 수정이가 웃었어요. 그거 불공평하다. 뭐가? 서윤이가 해결사야. 나도 웃었어요. 그러게. 수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내가 먼저 할게. 뭘? 연락. 그래. 약속. 응. 수정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나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수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래전에 우리 이랬잖아. 그래, 이랬지. 초등학교 때. 응. 그때 엄마 손가락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했는데 나는 웃었어요. 기억해? 지금은? 수정이가 잠깐 생각하는 척 했어요. 지금도. 나는 그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설거지물에 젖은 손으로. 수정이네가 올라가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조용한데 외롭지 않았어요. 아까 서윤이가 앉아있던 자리가 눈에 보였어요. 유모차가 있던 자리. 서윤이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틀 뒤, 수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에 잘 들어갔어? 응, 너희는? 응, 엄마, 다음에 또 내려가도 돼? 그럼. 서윤이가 할머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 응, 어젯밤에 사진 보여줬더니 웃었어. 사진을? 응, 할머니 사진. 나는 그 말에 잠깐 말이 없었어요. 수정아. 응, 고마워. 뭐가? 그냥. 수정이가 웃었어요. 엄마가 왜 고마워? 그냥 고마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저녁이었어요. 하늘이 붉었어요. 이런 저녁이 좋았어요. 혼자이지만 혼자인 것 같지 않은 저녁이. 나는 오늘 이 편지를 마저 씁니다. 처음에 이 편지를 시작했을 때 나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울면서 썼어요. 수정이한테서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고 그게 너무 서러워서.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마치는 지금은 눈물이 없어요. 아직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어요. 같은 비예요. 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달라요. 아까는 외로운 빗소리였는데 지금은 그냥 비소리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냥 마음이 달라지면 같은 소리도 다르게 들린다는 걸. 나는 오늘 알았어요. 딸아, 이 편지를 읽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쓰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엄마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걸 어딘가에 남겨두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나는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 그게 전부야. 엄마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엄마 이야기였어요. 특별할 것 없는 엄마. 그냥 딸 하나 키우면서 온 힘을 다한 엄마. 그 엄마가 딸한테 상처를 받고 기다리다가 다시 만난 이야기. 세상에 이런 엄마가 많을 거예요. 지금도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자식 연락을 기다리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기다리는 게 맞아요. 기다리다 보면 돌아와요. 아무리 멀어져도 자식은 결국 돌아와요. 그리고 오늘 자식한테 연락을 미루고 있는 분들, 지금 해보세요. 엄마, 나야.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엄마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주머니 속 편지 14탄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